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신가요? 걷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조금만 걸어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즐겨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관절의 통증은 염증이 있을 때 악화됩니다.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 있다면 평소 즐겨 드시면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또한 연골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음식도 좋겠고요. 아울러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첫째,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입니다. 이들 생선은 특히 오메가3 함량이 높은데요. 염증을 없애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오메가3입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지나치게 오메가6가 많습니다. 오메가6도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비율이거든요. 이상적인 비율은 일반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정도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해바라기, 콩 등의 기름, 즉 우리가 흔히 식용유로 통칭하는 식물성 기름이나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육류 등의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식품들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오메가3 섭취도 늘려줘야 합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 매주 2회 정도 안 먹는 경우에는 영양보충제로라도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연어는 제가 노화를 막는 음식편에서도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메가3 이외에도 아스타잔틴도 풍부해서 뇌 건강, 눈 건강,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생선 껍질에는 콜라겐도 많아서 껍질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구성 성분 중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생선 좋은 건 알겠는데 요새 걱정되는 이슈가 있죠. 방사능 오염이나 중금속 오염 등이에요.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글루타치온 같은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아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연어나 참치 같은 대형 포식성 어류종들은 중금속 축적이 많을 수가 있으므로 일주일에 170g 이상은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한 토막 정도예요. 생선 좋다고 매일 먹겠어. 이거보다는 멸치 같은 작은 생선도 오메가3가 많으니까요. 작은 생선도 포함해서 주 2회 정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항염증 작용을 가진 알파 리놀레산, 베타 지토스테롤 같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 또한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매우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체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 연골이 재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보카도는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단 주의점은 칼륨이 높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심해서 칼륨 제한 시기를 해야 되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생강입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린 생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생강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 연구에서 6주 정도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면 관절염에 의한 통증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데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관여해요.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 성분이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안 생성을 억제하여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답니다. 대파와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넷째,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요.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우리 장에서 그 장누수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중으로 유입이 되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요. 나를 타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관절도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 소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앞에 날파리가 돌아다닌다는 비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구성 성분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건데요. 브로멜라인은 이런 조각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입니다. 고기 먹을 땐 파인애플을 곁들여 드시면 소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많이 먹으면 식도와 구강 점막까지 녹여서 따끔따끔한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먹지는 않도록 해요. 다섯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데 냉 압착 방식으로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와 섞어서 드레싱을 해 드시면 채소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높아져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올리브오일은 다른 식용유와는 달리 오메가6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좋은 기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은 아리고 매캐한 자극성이 있는 것이 유효 성분인 올레오칸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여섯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케일, 시금치, 깻잎 같은 녹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 항산화 작용이 있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염증을 완화해 주는데 항산화 작용이 꼭 필요하죠. 게다가 비타민C는 콜라겐의 재합성을 도와준답니다. 채소를 식단에 많이 포함시키면 배변도 좋아지고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일곱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관절이 무리 없이 잘 구동하게 해주는 것에 근육의 역할을 빠뜨릴 수가 없죠.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을 오래도록 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부실하면 편자세를 유지할 수도 없고요. 관절들끼리 지탱해주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웅크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절끼리의 마찰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도 필수지만 재료인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줘야 합니다. 생선 중에는 대구가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닭고기도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닭고기는 푹 고운 백숙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닭발, 닭가슴, 연골 등의 콜라겐이 풍부하거든요. 이런 양질의 효과와 더불어 당독소도 적게 생성이 됩니다. 단 닭고기는 오븐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 양념 통닭 이런 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당독소 등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므로 조리 방법을 꼭 준수하세요. 고기가 힘드신 분들은 대두, 완두콩 등도 좋은 단백질 식품이므로 이들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운동 또는 잘못된 자세,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등으로 관절 건강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 아보카도, 생강, 파인애플, 올리브유, 녹황색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이렇게 7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음식들을 잘 챙겨 드세요. 그러면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결되냐? 나쁜 음식들도 피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관절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